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20대 때는 자유연애를 누리다가 30대에는 퐁퐁이를 찾는 한국 여자들 영상의 댓글 리뷰입니다. 이런 사연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개판난 거죠. 최근에 블라이도 이런 케이스가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친구의 소개팅으로 만났고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예전 습관을 못 버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소개팅도 추가로 받기도 했답니다. 더 성능 좋은 퐁퐁이 찾았다는 거죠. 나이트클럽이랑 감성주정도 몇 번 갔답니다. 좀 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엔조이 하려고 간 것 같은데. 그리고 이후에는 나도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져서 가족들이랑 식사 자리도 만들었고 회사에도 다 결혼할 거라고 얘기하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이후에 내 절친이랑 크게 싸운 일이 있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친이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준 사람인가 봐요. 그리고 이 절친이라는 사람이 이제 빡쳤나 봐요. 빡쳐가지고 남자친구한테 비밀을 밝힌 겁니다. 즉, 이 여자가, 글 쓴 여자가 남사친의 집에 가가지고 자고 온 거, 그리고 만나고 있을 때에도 같이 클럽 가서 남자한테 연락한 거, 그리고 또 소개팅을 받은 거, 다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당연히 그 친구랑은 연을 끊겼고 지금 남자친구가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답니다. 소개팅 주선한 사람이 빡칠만 하죠. 아니 나름대로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소개시켜줬는데 정신 못 차리고 나이트클럽 가고 감성주정 가고 소개팅도 추가로 받고 더군다나 남사친 집에서 잔다? 정신 못 차렸죠. 제가 볼 때 여기 절친이라는 사람이 좋은 일 한 거네요. 좋은 일 한 거고 남자 입장에서 본다면 조상신이 도와준 거죠.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거를 용서하고 결혼한다? 바보죠, 바보. 예. 그리고 이어서 나랑 결혼하고 있다고 내 지역으로 이직도 하고 아파트 매매도 했고 그러면 거의 뭐 결혼 이야기 다 끝났다는 거네요. 그리고 부모님 생신 때 케이크랑 선물도 보내는 그런 착한 남자친구인데 나는 31살인데 겨우 1,500만 원 들고 있는데 몇 억 모아놨을 정도로 진짜 성실한 친구였는데 성능 좋은 ATM기란 거죠. 이성적 매력은 떨어지더라도 내 잘못과 친구 잘못 사귄 벌로 모든 걸 잃게 됐어. 친구를 잘못 사귄 게 아니고 본인이 문제인 것 같은데 남 탓하는 거죠. 나도 그때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너무 좋아졌어. 뭐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반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요 안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설령 결혼한 이후에도 바람 안 피울까요? 일단 제가 볼 때 이 남자친구에 대해서 초반에도 나오죠. 이제 사귀기로 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소개팅도 추가로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 매력은 좀 떨어지는 거였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능력은 있고 자산은 많이 모은 케이스인 거죠. 다른 성능 좋은 ATM기를 구하다가 구하지 못했고 내 나이도 이제 31살이고 뭐 돈도 고작 1,500만 원 모았으니까 이 정도에서 그냥 절충하고 결혼하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남자친구도 이미 아파트 매매까지 한 상황인데 이걸로라도 어떻게 다시 이어붙이긴 힘들까? 아파트 매매한 거랑 무슨 관계예요? 그거랑. 남자친구는 신뢰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내가 그걸 깨버린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혹시나 우리 집에 이 이야기를 할까 봐도 걱정되고 그래. 결혼 이야기 거의 다 끝났나 보네요. 상견례도 어느 정도 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진짜 친한 친구와 처음으로 결혼 생각까지 든 남자친구 둘 다 잃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데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글입니다. 여기에 댓글들을 보면요. 글쓴이 욕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동정이 없어요. 동정이. 보통 보면 여자들도 조금 동정해주는 글들이 좀 있거든요. 여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근데 이 글 같은 경우는 동정하는 사람이 없어. 죄다 욕해요. 죄다 욕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게 20대 때는 자유연애를 즐기죠. 그러면서 돈도 안 모아요. 해외여행 가고 명품 사고 플렉스하고 호캉스 가고 맛집 투어하면서 돈은 안 모으고 결혼할 때는 이성적 매력은 떨어지더라도
성능 좋은 ATM기를 찾아가지고 결혼하는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남자분이 조상친이 도와줬어요. 런치해야죠. 런치해야죠. 그리고 31살인데 1,500만 원. 거의 뭐 다 썼다는 거죠. 다 썼다는 거고 2,500만 원도 사실 믿음이 안 갑니다. 믿음이. 자, 댓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초 중에 최고 요초 집단이 초등교사, 중등, 고등교사 사이죠. 고등학교는 아직까지 남자 선생님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거의 뭐 80%죠. 중등도 엄청나게 많고 근데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죠. 예. 가치관과 인성, 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노처녀 선생님들이 정말 많죠. 특히 많아요. 눈이 높아가지고. 공무원보다 아마 여선생들이 더 노처녀가 많을 거예요. 여정녀, 이상한 가르침으로 노처녀인 자기들처럼 가스라이팅을 시켜 20대 결혼이 사라져버렸어요. 성교육에서는 20대 출산이 당연하고 건강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야죠. 기초의학의 상식인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자체를 공교육에 이제 교과서 같은 거에다가 딱 박아야죠. 선생들이 그냥 자기 개인적인 어떤 경험, 내피셜로 교육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공교육도 문제긴 하지만 가정교육, 특히 이거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들이 한 역할이잖아요. 어머니들이 이런 교육을 안 시켰고 오히려 늦게 결혼하라고 부추겼죠. 좀 즐길 때 즐기고 30 넘어서 결혼해도 된다. 오히려 어머니들이 그걸 부추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사태가 됨에 있어가지고 어머니들의 잘못이 저는 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잘못된 건 어쩔 수 없지만 이후에는 이후 세대한테 교육을 할 때는 어머니들이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친구가 베트남 여자와 결혼해서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여와 결혼하고 3년 만에 이혼했어요. 그리고 친구의 결혼 생활을 옆에 보면서 많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와이프의 소개로 베트남 여자 소개를 받아서 1년 동안 메신저와 화상통화로 사귀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한여와의 결혼 생활은 늘 제 월급으로는 부족했는데 외벌이에도 왜 지금은 돈이 모일까요? 경제권도 저에게 있고 아이들도 2명이나 있는데요. 물론 대우를 받고 있으니 투잡도 하고 있지만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네요. 대우 받으면 남자는 힘이 난다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대우를 받고 투잡하고 힘들지만 돈 버는 맛이 있답니다. 그리고 더욱 좋은 것은 먼저 저보고 부모님 집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전 와이프에게 시댁에 데려가려면 온갖 아부를 해야 했는데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요. 곧 부모님과 주택을 구해서 합치기로 했네요. 야, 학과까지 한다고요? 진짜 마인드 좋은 분하고 만난 것 같네요. 한남들 잘 생각하세요. 저는 비혼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결혼은 하세요. 생각보다 와이프에게 대우를 받으면 살만합니다. 한년은 좀 변해야 합니다. 너무 남자들이 살기 힘들어요. 이렇게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저출산으로 성장 동력을 잃고 망해가는 국가예요. 단순히 유럽 국가들은 인구가 적어도 안보 걱정이 없어요. 그나마 나은 편인데 한국은 주변에 제정신인 나라가 없어요. 그동안 한국은 자국 청년들에게 독박 병력을 강요하며 일제시대 강정징용보다 더한 징징률을 보이고 희생을 강요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양성평등이니 여성인권을 외치고 있어요. 전쟁 나면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 싸울 의지가 없어요. 이에 청년들은 저출산으로 이 나라에 복수하는 중이에요. 이번에 해병대도 미달난 거 보셨죠? 한국은 젊은 남성들을 함부로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이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능력 있으시면 이민 가시고 능력이 부족하시면 국제결혼해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로 갑니다. 지금 한국에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지금 뭐 내년 같은 경우는 진짜 학계 출산율 0.6대는 거의 확실해 보이고
한 2025년에는 0.6을 깨냐 마냐 이런 소리까지 나올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지식인들도 그렇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건지 아는데도 모르는 채를 하는 건지 깝깝해 죽겠어요.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고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기자들 눈치 보느라고 말을 못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나라는 지금 되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이미 건넜어요. 이제 못 돌아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능력 되시는 분들은 이분 말씀처럼 이민 그리고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국제결혼을 통해서 여차하면 탈출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남아 계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은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이제 10년 뒤부터는 진짜 헬게이트 열릴 거예요. 그때부터는 세금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각종 인프라 같은 것도 많이 붕괴될 거예요. 그리고 이민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치안 같은 것도 많이 안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각자 상황에 맞게 준비를 조금씩 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30년? 빠르면 2030년부터는 좀 여기저기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